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장TV의 장장입니다. 예, 오늘은 일본 여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하면 뭘까? 라는 주제로 크게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해볼까 해요. 예, 첫 번째, 일본 여자는 성에 개방적이다. 둘째, 일본 여자는 웬만하면 더치페이를 해줄 것이다. 셋째, 일본 여자들은 얌전한 성격일 것이다. 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은 줄 아는데, 그게 왜냐면은 저도 알게 된 게 요즘에 유튜브 영상 보면은 김치녀, 스시녀, 저는 몰라, 최근에 알았는데 일본 여자들 스시녀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김치녀랑 스시녀랑 비교하는 영상, 굉장히 재밌는 영상들이 많던데, 그걸 보면서 뭐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좀 너무 과장스럽게 말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보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또 제가 겪었던 일본 여성분들 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100이라고 치면은 70% 일반적인 일본 여성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또 사람은 일본 여자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물론 아실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람에 따라 좀 독특한 애들도 많아요. 보면은 3월 정도는 독특한 애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까지나 말씀드리는 거는 7할, 예, 평균적인 여성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때까지 경험, 사귀었던 여자들을 포함해서, 또 이렇게 보통 그냥 친구죠. 사람 친구로서 겪었던 일본 여성들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겪었던 여성들, 그리고 대학 때 겪었던 여성들을 포함해서 일반적인 여성을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 첫 번째, 성에 대해서 개방적이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거 완전 일본 AV에 대한 영향이죠. 예, 일반적인 일본 여성들 전혀 개방적이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보통 이렇게 개방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신 게 AV의 영향이라 생각되는데, 보통 원나잇이라 그러죠. 예, 그냥 말 걸면은 해줄 것 같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그런 속셈으로 일본 여성들한테 접근하면은 귀싸대기 맞습니다, 바로. 귀싸대기까지 많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두 번 다시 연락을 하기신 힘들 거예요, 아마. 예. 일본 여성들이 의외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치면. 그게 또 도시에 따라서, 여성들의 그런 그 성에 대한 인식이 좀, 차이가 있는데, 특히 도쿄에 있는 여자들은 굉장히 경계심이 강합니다. 예, 왜냐면은 이게 도쿄라는 곳이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인구가 한 1400만 명 정도 되는데, 일본 전체 인구는 1억 지금 5천만 명 정도 되죠. 그 중에서 10분의 1 정도 되는 인구가 도쿄에 있는데, 이게 한국은 서울에 굉장히 1000만 명 이상 몰려 있죠. 이게 인구의 거의 3분의 1 가까운 수준이 전부 서울에 몰려 있는, 그런 거에 비하면은 일본은 그래도 각 지역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도쿄에만 사람이 많이 몰려 있지 않고.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수다다 보니까 지방에서 올라온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도쿄는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가지각색의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보통 평범한 일반 여자들은 사귀기 전까지 그냥 먼저 이렇게 관계를 갖는다든지, 이렇게 원나잇을 바로 한다든지 하는 비율은 10명이라 치면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그거는 평균적인 여성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게 사귀면은 그거는 뭐 당연히 관계를 갖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게 사귀기 전에는 원나잇에 대한 거부감이 꽤 강한 편입니다. 경계심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AV의 영향으로 바로 일본 여자는 바로 사귀면은 그날 바로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정말로 일본 여성들을 사귀고 싶으신 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는 편이 좋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테마 다른 컨텐츠로서 일본 여성이랑 사귈 때 주의할 점이라든지 뭐 필요한 태클이라든지 그런 컨텐츠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몇 번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전혀 개방적이지 않습니다. 경계심도 강하고요. 도쿄 여자 기준으로서는요. 뭐 그 관동지방이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뭐 카나가와 사이타마 이렇게 도쿄에서 가까운 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이타마, 카나가도 시골적으로 굉장히 들어가면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도쿄에 섬이 있는데 그 섬에는 오가사와라는 작은 섬이 있는데 그곳에는 섬이다 보니까 좀 도쿄보다는 시설이 낙후돼 있죠. 그런 데는 결혼도 굉장히 빨라요. 할게 뭐 이렇게 남자 여자 사귀면은 뭐 어디 갈 때도 뭐 가라오케 노래방이라 그러죠. 노래방이라든지 그런 시설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할게 그런 뭐 원나잇 비슷한 그런 행위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결혼들을 더 빨리 해요 보면은. 그런 지방의 여자들은 좀 성에 좀 개방적일 수 있는데 도쿄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두 번째 일본 여자들은 더치페이를 무조건 해줄 것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죠. 실제로는 좀 이거는 답변이 반반이에요. 자세하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만약에 사귀기 전에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만난다고 치면은 웬만해선 더치페이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더치페이를 하는데 이제 만약에 사귀게 된다 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너무 막 일본 여자니까 막 다 반반씩 낼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제가 한국 여성이랑 사귀어 본 적이 없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잘 하지 못하겠는데 일본 여성들도 똑같아요. 뭐라 그래야 되지? 더치페이를 다 해주는 여자도 있긴 해요. 한 10명이면 2명 정도? 20%? 근데 보통 사귀면은 남자가 많이 내주길 바래요. 일본 여자들도. 뭐 그건 근데 막 다 막 극단적으로 정말 모든 걸 다 내줘 막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만약에 밥을 산다 그러면 남자가 밥을 샀다 그러면 여자가 커피를 사든지 아니면은 디저트를 사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give and take라는 식으로 하게 하는데 그래도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막 예를 들면은 더치페이를 한다고 쳐도 남자가 7 정도 그리고 여자는 3 정도 이렇게 남자가 더 많이 내주길 원해요. 너무 막 더치페이를 이렇게 강요를 하면은 여자 입장에서 얘가 나를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구나 그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여자가 느껴요. 일본 여성도. 그러니까 더치페이를 처음에는 사귀기 전에는 하죠. 하는데 그렇게까지 사귀고 나서는 그렇게까지 해주진 않는다. 뭐 물론 해준 여자들도 있어요. 근데 좀 이제 배려를 해주길 원한다. 뭐 이런 여성분들이 많아요. 세 번째에 대해서는 다시